빌려준 돈인데 투자금이라고요? 사업이 망했으니까 줄 수 없다고요? 생각만 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채용증 없이 돈을 송금했다가 나중에 투자금이었다라고 주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현실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송금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설마 안 갚겠어 라고 기대했거나 차용증 쓰자고 하면은 좀 어색해질까봐 차용증을 준비해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차주가 A 스타트업이 유명한데 투자해볼래? 매달 5% 줄게 라고 말했고 대주는 1억 원을 송금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A사는 폐업을 했고 이자 지급이 끊겼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빌린 돈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한 거잖아. 자, 이럴 때 관건은 돈을 지급할 당시 양측이 어떤 의사로 송금했느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그게 아니면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애매하면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어떤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련 증거들과 경험치, 논리에 따라서 정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돈을 송금한 시점 전후의 문자, 메시지, 카톡, 녹취록, 돈을 지급한 명목에 관한 대화, 상대방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했는지, 원금 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실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이었는지, 대주가 사업체와 직접 협의한 것이 있는지, 특히 송금 직후에 갚는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는 대화 내역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체 직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로 승패를 가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좀 애매하면은 패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의 행동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재판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요건 사실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은 보통 계좌이체 내역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타인의 계좌 거래 내역, 폐업 사실 확인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송금 당시 상황이 애매해서 쉽지 않겠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최대한 모든 증거와 주장들을 정리를 하되 적절한 시점에 조정을 고려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부가 중간에서 권유하는 합의 절차로 판결보다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재판부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조정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태라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그것이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맥락 정황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냥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고 싶더라도 우선 자료부터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인지 투자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노트에서는 이런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논리로 싸워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